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 인터페이스 파트 3 그리고 깃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명암 만들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고, 각자 자기 이름 혹은 별명 이런 것을 가지고 로고 만들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 보시는 이런 깃발, 로고가 들어있는 깃발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지난주에 여기 있는 도구, 오브젝트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같이 쭉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레이어, 획 등등 패스파인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새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 파일은 항상 인쇄, 우리는 인쇄 기준으로 A4 가로 고급 옵션에 가셔서 이거는 CMYK 하셔도 되고요. RGB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레스터 효과는 300ppi로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오브젝트들을 했었어요. 그죠? 사각형 이 상태에서 V 요 단축키 개체 선택하기 눌러서 Alt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개체 직접 선택 도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패스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형상들을 잡아주고 펜 쪽을 쭉 눌러 들어있는 고정점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포인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펜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펜툴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림 같은 걸 여기다 불러놓고 펜툴을 이용해서 그 그림대로 그대로 따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페인트 브러쉬 도구는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요 굵기대로 된 게 아니라 선 굵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의 획을 보게 되면은 요 선 굵기에 따라서 굵기가 바뀌게 되고요. 또한 여기 있는 그 선의 형상에 따라서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 아, 요거는 브러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왜 안 바뀌어? 아, 얘를 선택을 안 했구나. 자, 여기서 굵기를, 두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모양과 같이 굵어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캐릭터 같은 거를 그리게 된다면은 이런 브러쉬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 가셔서 패스에 윤곽선을 하기를 누르게 되면 얘의 선 굵기는 더 이상 변경을 할 수가 없이 그때 글씨, 텍스트에서 한 것처럼 얘가 선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커브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시킨다든가 편집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오브젝트에서 패스, 윤곽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대한 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윤곽선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얘는 포인트, 아니 그 스트로크 획이 아닌 오브젝트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 다 가능합니다. 고정점들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데도 너무 많다 싶으면 삭제를 해줘서 나중에 패스가 오브젝트가 좀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러쉬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타블렛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편집이 가능 그런 걸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물방울 브러쉬는 이 브러쉬가 그대로 스트로크가 아닌 획으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외곽선이 이렇게 있죠. A를 눌러보게 되면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굵기 변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얘보다는 먼저 브러쉬 툴을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본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얘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스트로크가 되기 때문에 굵기가 여기를 더 굵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로고 만들기 더 쉬웠겠죠. 예를 들어서 P자를 쓴다. 그럼 얘네 두 개가 바로 연결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개체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툴들을 잘 이용하시면 나중에 캐릭터라든가 뭐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일러스트 그림 그리기가 가능하죠. 이런 걸로 나중에 우리가 했었던 정돈 맨 뒤로 보내기. 자, 여기서 얘를 가지고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 얘를 그룹 풀기. 자, 이런 식으로 컬러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얼굴을 그리고 나서 둘리를 하나 그리면 둘리를 이렇게 그리고 코도 그려주고. 자, 얘를 둔 다음에 사실 요거를 가지고 복사를 하신 후에 컴파운드 패스 풀기로 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컴파운드 패스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외부와 내부가 윤곽선이 아닌 외곽선으로도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를 가지고 얘도 컴파운드 패스 풀기. 그래서 얘는 블랙, 얘는 흰색.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금방금방 일러스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눈 검정색이 아니라서 안 보였어요. 이럴 때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얘가 지금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 수 있게 지워주시고 물방울 그리기에서 여기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고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은 알파벳 P자 옆에 있는 대괄호 왼쪽을 누르게 되면 작아지고요.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커집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시고 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눈 둘리 안 닮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컴파운드 패스 풀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요 컬러. 이거는 스포이드인데 이 스포이드는 단축키가 I예요. 요거는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 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블렛이 있으면은 자기만의 필기체 캘리그래피도 요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마 물방울 브러쉬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자유곡선이나 이런 걸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제품 디자인에서는 이런 자유곡선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러스트를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쉐이퍼 도구도 마찬가지로 왜 안 그려지지? 내가 네모를 그린다. 대각선으로 그린다.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만 그려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쓰고 우리는 치수 개념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건 잘 이용을 하지 않고요. 연필 도구는 뭐 연필 얘도 마찬가지로 요 획을 조정을 해서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굵기를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획을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획의 방법,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끝점이 요거로 체크되어 있으면은 펜툴에서 이렇게 직각이 있습니다. 얘를 두께를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요런 획이 있어요. 스트로크가 있는데 요 단면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접한 단면이라고 해서 직각으로 되어 있죠. 요 상태에서 요 라운드 둥근 단면으로 해주게 되면 끝에가 이렇게 라운드 되고요. 이렇게 라운드 됐을 때 요 부분도 요 꺾이는 요 부분도 라운드를 주기 위해선 여기 보시면 각진 연결, 둥근 연결, 경사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연결로 해주면 요 부분이 둥글게 연결이 되고요. 각진 경사면 연결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끝면이 둥글게 하면은 요 둥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돌출 단면이라고 해서 아까 이 단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여기서 딱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가운데 이거에 같은 간격으로 있는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외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요 단면 아니면 라운드 이런 두 개를 써 주시고요. 모퉁이도 직각 아니면 라운드 모서리 경사 단면은 뭐 안 써본 것 같아요. 저도 20년 동안.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지우개 여기 밑에 보면 또 지우개도 있어요. 지우개도 가위 칼이 이렇게 있는데 지우개 도구는 아까 우리 물방울로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오브젝트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로 이렇게 하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오브젝트로 그냥 지워져 버려요.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이 안 돼서 이런 효과를 못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사양이 되니까 너무 쉽게 구현이 됩니다. 가위 도구는 모르겠어요. 저 이거 안 써봤습니다. 안 써본 건 넘어가고 칼도 모르겠어요. 지우개 도구. 근데 이런 프리하게 그 프리핸드로 하는 툴들은 제품 디자인을 잘 안 다루는 이유가 그리고 저도 모르는 이유가 항상 그 치수 개념으로 치수 개념으로 제품을 그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리는 거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우개 기능 나중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리거나 이런데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이 물방울 브러쉬 얘는 번호 번호가 좀 뚱뚱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날씬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가 아니라 클리핑 마스크 컴파운드 패스 풀기 해주시게 되면 얘를 블루 요거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컴파운드 패스 풀기 이 안쪽 컬러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D 이렇게 바꿔주시고 OX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쉽게. 이게 옛날에는
플래시라고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고 요런 툴들이 플래시를 어디서 인수했지? 어도비에서 인수했나? 하여간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캐릭터를 쉽게 그냥 여기서 프리핸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마우스로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타블렛이 있으면 타블렛 펜으로 그리시면 조금 더 정밀한 형태로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회전 도구가 있는데, 회전 도구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여기서 충분히 회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45도 아닌가? 90도인가? 여기 45도죠. 45도로 되고, 또 아니면 각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변형의 회전을 이용해서 각도 15도,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요 회전 도구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전 도구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많이 씁니다. 반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3D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나비의 날개가 있어요. 나비의 날개가 있는데, 자, 나비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똑같이 오른쪽에다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얘를 복사해서 Alt 누르고 복사한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 반사 도구를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세로로, 아마 이게 버티칼, 가로는 호리조날, 영어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90도니까 미리 보기. 자, 그러면 우리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 반사 도구, 미러라고 돼 있을 거예요. 미러. 요거를 그래서 요거의 가로, 호리조날로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졌죠. 근데 호리조널은 잘 안 쓰는 이유가, 호리조널 그냥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뒤집으면 되니까 잘 안 써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는,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물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반대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잘 안 되죠. 이건 쉬프트를 눌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러, 반사 도구를 써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쓸 일이 많아요, 반사 도구.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도구도 안 씁니다. 그냥 우리 오브젝트는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크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확한 크기로 하고 싶다 그럼 지난주에 링크 이렇게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폭을 50으로 합시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가고, 링크를 끄고 폭만 줄이게 되면 날씬해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툴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툴들이에요. 요거는 그 변형 툴들인데, 변형은 여기서 쓰지 않고, 변형은 저는 보통 여기서 썼거나 아니면 우클릭해서 여기서 많이 썼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따로 변형 도구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돌리기, 요걸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돌려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버리죠. 그 다음에 뭐 오목 도구는 오목해지는 거, 확대 도구는, 볼록 도구는 얘가 다시 볼록해지겠죠. 볼록.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프리핸드는 잘 안 써요, 제품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퍼펫 뒷돌기 도구, 자유변형 도구가 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 구성 도구, 이것도 이거 안 쓰고요. 원근간 격자 도구 안 쓰고요. 망도구. 자, 망도구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망도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이 망도구의 그라데이션을, 요거 개체 선택 도구를 누르고 요 부분의 컬러를 여기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망 컬러를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폰트 컬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로 실사같이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체리 같은 거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요 망도구를 해놓고,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 뭐 다크 사이드, 기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컬러, 그래서 노란색, 전체 컬러를 안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얘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즘은 우리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유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얘.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자유 그라데이션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건 있는데, 물론 그 그라디언트 망을 이용하면 좀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제품처럼 보이는 거, 조금 딱딱해 보이더라도 제품처럼 보이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 이런 거는 자연물 그릴 때, 이 그라디언트 망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나 그런 거를 그릴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도구는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스포이드 설명 들었고, 이 블렌드 도구는 제가 따로 시간을 빼서 1시간 정도, 그냥 하루 정도는 이 블렌드만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좀 높고요. 여기 있는 건 뭐 심볼 분무기, 심볼을 뭐 이렇게 분무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이거. 그다음에 여기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 차트 만드는, 이거 편집하는 것보다 그냥 그리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소스가 되는 거지. 소스 저장을 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변형해서.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몰라요. 안 써요. 돋보기 도구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돋보기 도구, 얘는 Z예요. 돋보기는 무조건 다 Z겠죠. 확대 축소, 위아래, 좌우, 위아래는 좀 잘 안되고 대각선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각선, 확대 축소.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내가 확대해보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하면 이렇게 정 가운데로, 이 대지의 정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 클릭하게 되면 줌아웃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줌인 줌아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누르고 해주게 되면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레이어에서 지난번에 여기 윈도우에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 얘네들이 최소 크기로 접히거든요. 이런 애들 이렇게 최소 크기로 변해주시고, 레이어를 한번 봅시다. 이 레이어를 뭐 여기 보시면은 추가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레이어를 선택해서 원을 그리면 파란색으로 외곽이 바뀌죠. 자,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다른 데에서 작업을 하면은, 우리 그때 맨 앞으로 오기 있었죠.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아무리 해도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데에서, 여기서 계속 작업한 데에서는 얘가 맨 앞으로 정돈해서 가져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위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 얘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 그럼 얘 위로 레이어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늘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배경 컬러를 뭐로 깔아놨다 이럴 때, 아니면 패스, 텍스트, 얘네들만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따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들어 볼 이
깃발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깃발을 그려 볼게요. 자, 이 깃발을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그리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깃발을 이렇게 패스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요 점을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여기가 직각으로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클릭, 클릭. 자, 그 다음에 얘도 펄럭이고 있으니까 요쯤 가서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이 부분 클릭해주면 직각으로 다시 가죠. 이 부분 내려가 있으니까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깃발이 흔들리는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싶어, 얘처럼.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얘를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라는 거,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제에서는 이 부분이 한번 꺾이고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럴 때는 고정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점을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자, 근데 이 패스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편집이 가능하죠.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패스들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기본 컬러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어두운 컬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그라데이션, 요 외곽선은 지워주시고, 요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선형 그라데이션이 생기게 되죠. 우리 선형 그라데이션이랑 뭐 원형 방사형 그라데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자, 근데 그라데이션을 처음 끄게 되면은 디폴트가 무조건 그레이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RGB, 이 블랙 부분도 RGB로 바꿔주신 후에, 자,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는데, 저는 지금 그레이 톤으로 할게요. 자, 그냥 그레이 톤으로 하겠습니다. 좀 밝은 그레이 톤.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 자유형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밝고 요 부분이 어둡고, 자, 여기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그레이 도구로 가셔서 밝기를 조금, 요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가셔서, 자, 이렇게 좀 밝게, 너무 밝다. 이 부분도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라데이션 가셔서 좀 어둡게, 이 부분 밝게 하고 싶으면 밝게, 그 다음에 밝은 부분 영역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밝은 부분 영역 있죠, 요거를 따갔다 크겠다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입체감이 나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음영이 있었죠. 그럼 얘를 펜 툴을 가지고 패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펜 툴로 그린 후에 조절을 좀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자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얘랑 우리 디바이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얘랑 나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얘는 지워주시고,
자, 얘를 가지고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클릭 하셔서 그룹 풀기를 해주시고 얘는 딜리트. 자,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D를 누르게 되면 요거 바뀐다고 그랬죠. D.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외곽선은 없애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투명도가 있습니다. 여기 투명도. 투명도를 여기다가 먼저 컬러를 줘볼게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컬러를 주고 여기서 투명도를 낮추게 되면 이 배경이 되는 컬러의 이 빨간색이 투명도에 따라서 진해지기도 그리고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표준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소 한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포토샵에도 레이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투명도를 100으로 하고 자주 쓰는 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요 오리지널 컬러 그대로 있죠. 근데 밑에 컬러가 그대로 밑에 있는 배경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게 돼요. 이 컬러를 바꿔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제 때 쓰면 입체를 먼저 만들 때는 그레이 톤을 가지고 만들고 나중에 그 위에 원하는 컬러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쓰는 게 요 곱하기입니다. 반대로 스크린이라고 해서 밝게 하는 것도 있어요. 밝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불투명도를 낮춰주면은 밝기의 정도가 반대가 되겠죠. 아까 우리 곱하기와의 반대가 이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뭐 하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요 스크린이랑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컬러를 그냥 회색 음영에서 그레이 톤으로 요 정도 그냥 더 밝게 하고 싶은데 요 정도만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요 풍선 같이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요 풍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될 텐데 펜 툴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를 뭐 길이라든가 나중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로테이트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원형 도구를 그리시고요. 원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서 우리 펜 툴에 가면은 요 고정점 도구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요 패스 이 라운드 주는 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띵 주면 얘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시프트 하고 올려주시면 좌우가 똑같은 물풍선이 완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제품 디자인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프리핸드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는 않고 사실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은 좌우 대칭이 딱 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약간 프리핸드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망그라데이션 망도구라는 애를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먼저 얘는 컬러를 좀 줘볼게요. 컬러를 저는 레드를 주겠습니다. 레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 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입체감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조절을 좀 해주시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얘를 Alt 누르게 되면 또 복사가 되겠죠. 복사가 된 상태에서 자,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 데나 스펙트럼 찍어 주시게 되면 요 전체를 선택하고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약간 보라끼로 한번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했죠. 얘를 선택하고 A로 선택해야 돼요. 항상 개체 선택도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 밝기를 조금 더 밝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다시 또 입체감이 나게 됩니다. 얘는 사이즈 조정하시고 자,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순서를 얘 밑으로 들어갈게요. 정돈 렌즈로 보내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하셔서 자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요거 배웠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미러 반사하기.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 얘도 로테이트. 얘는 맨 위로 올라오게,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고, 얘 컬러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컬러를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부분 선택을 해주신 후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됐으면 여기도 다 하나하나 그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냥 복사, Alt 누르고 그냥 복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연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얘도 복사. 여기 모서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트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끝에다가 이렇게 잡는다. 얘도 Alt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율 로테이트. 컬러는 바꾸셔도 됩니다. 뭐 이런 컬러로, 이런 어두운 컬러로 하고,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밝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러를 좀 틀리게 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쓸 로고는 유튜브 로고를 가져왔어요. 유튜브 로고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유튜브 로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로고를 가지고 이 펄럭이는 깃발에다가 이 모양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우리 효과에서 그때 변형이 있었어요. 변형. 여기서 어떤 걸 해주냐면 여기 보시면 깃발이라는 변형이 있습니다. 깃발. 자, 얘를 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게 되면 자, 이 깃발이 구부리기를 미리 보기. 자, 지금 깃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뭐 좀 틀리긴 한데, 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쪽이 뒤쪽에 있으니까 조금 작게 보여야겠다. 아, 반대네. 작게 보여야겠다. 뭐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겠다. 세로는 밑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로가 밑에 부분이 조금 넓어지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 자, 얘를 사이즈 조정, 그 다음에 위치 조정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지금 얘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왜? 지금 얘가 이 상태에서 지금 요거는 오리지널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 상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인쇄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얘를 나중에 편집을 하거나 확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가셔서 모양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셔야지만 우리가 아까 변형되었던 이 형태대로 그 요 윤곽선이, 오브젝트 윤곽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요거 페인트 브러쉬 도구에서도 얘는 이렇게 얼마든지 이 브러쉬의 굵기라든가 이런 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최종 완료가 된 후에는 오브젝트에서 패스 윤곽선을 해줘야지 이 외곽선으로 오브젝트화 된다 그랬어요. 얘는 굵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요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패스 이 지금 요 펄럭이는 요 패스를 그대로 그리셔도 되고요. 근데 그대로 그대로 그려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 펄럭이는 요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은 자, 얘를 복사를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개체 선택 도구 A 눌러주고 요 선 없애주고 요 선 없애주면 얘도 없애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요 밑면만 남게 되죠.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냥 그리셔도 돼요. 둘 다 뭐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텍스트 온 패스 기억나시죠? 패스 상의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감자 TV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유튜브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폰트로 그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변경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좀 바꿔주시고 얘를 좀 밀면은 위치가 변경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뭐 그라데이션 이런 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라데이션 들어가려면 요거 우클릭하고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야지 글씨에 그라데이션도 입혀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유튜브의 컬러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예제를 해보면서 크게 했던 거는 우리가 패스 조절해보기 그 다음에 망 그라디언트 쓰기 지난번에 연습했었던 패스 온 텍스트 그 다음에 변형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번 해봤던 거예요. 다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이 아니라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번 예제를 해 가면서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이런 기능이 있어 했던 것들이 자기 것으로 체화됩니다. 습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는 직접 실습을 하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그 다음에 제품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제품을 2D 렌더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빨리 아이폰 12가 나오면 아이폰 11을 가지고 우리 일러스트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